이 카일레라가 역대 상장 성적 1위 미국 바이오 업계에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당 간판은 완전 뉴욕 힙스터 감성인데 알고 보니 주방장은 중국에서 온 은둔의 고수더라. 중국 기술의 미국 옷을 입힌 스타트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뜬다. 급증을 하고 있다. 제조업 볼 때도 미국 브랜드인데 옷 택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약 산업도 그렇지. 글로벌 분업으로 재편되는 게 아니냐. 중국 연구 개발, 미국 상장 상업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중국 얘기이기도 하면서 예. 미국의 얘기이기도 한 그런 얘기 준비했는데 우리 이프로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나 알고 있는 정보상 뭐 누구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뭐죠 왜 저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누구를 거예요? 도와주면 도와줬지. 나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그런 얘기는 진짜 안 해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진짜 안 해요. 도와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천하의 이프로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죠. 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뭔데요? 철저하게 의존하고 계시는 것. 뭐가 있지? 문제입니다. 정답. 정답 비맞냐? 맞아. 아 맞습니다. 위법이. 뭐 비만약이에요. 철저하게 의존하는 뭐 정도까지야. 의존까지는 아니고 그 참 신기하더라. 한 번씩 맞아본다고 듣긴 들었어요. 비만약을 근데 사실 뭐 노보노디스크나 뭐 일라일릴리 이런 데서만 만들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의 유수의 이제 바이오 회사들 제약사들이 정말 서로 앞다퉈서 계속 더 좋은 거, 더 효과 있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화면 띄워주실까요? 미국의 카일레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로이터 기사가 뭐냐면 이 카일레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이 체중 감량 약물 경쟁이 가열이 되면서 나스닥에 데뷔를 하고 나서 바로 60% 이상 급등했다 주가가. 그래서 뭐 지난달 이제 4월이죠. 4월 17일쯤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인데 예.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까이 거의 9천억 원 가까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맘때쯤에 흥행 대박 이러면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모가가 16달러인가 그랬는데 예. 상장에 성공했군요. 상장날 26달러로 개장을 하고 지금도 한 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회사가 IPO를 해서 2018년인가 그 모더나가 IPO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바이오 IPO 중에서는 역대 1위 찍고 예. 아직 그걸 못 깼거든요. 그러니까 최연소 상장 회사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카일레라가 그 기록을 넘어선 거죠. 조달 금액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역대 상장 성적 1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이렇게 2년밖에 안 된 회사에 돈이 모여든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그 GLP-1, GIP 예. 그 표적으로 하는 주일에 이렇게 주사 맞는 그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비만약 기존에 있는데 얘는 뭐 좀 다른 모양이죠? 이게 미투지 미투. 미투? 그 후보 물질 이름이 리부파타이드라고 하는데 그 마운자로랑 같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글로벌 3상 임상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두고 미국 바이오 업계에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당 간판은 완전 뉴욕 힙스터 감성인데 알고 보니 주방장은 중국에서 온 은둔의 고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답은 이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투자자들이 중국의 특색을 가진 미국의 바이오 기술을 쫓아가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개발된 약물이 점점 더 많이 미국 스타트업의 근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예요. 근데 기사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딱 이거예요. 겉은 굉장히 세련된 미국의 스타트업인데 그 핵심의 신약 레시피는 알고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련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은 그런 회사들을 찾아다닌다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중국 기술에 미국 옷을 입힌 스타트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뜬다. 급증을 하고 있다. 아까 전에 그 회사도 중국 기술로 맞아요. 그거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이 거예요? 카일레라도 그 리부파타이드라는 그 후보 물질이 중국의 넘버원 항서제약 있죠. 항서제약이 만든 물질이에요. 근데 이미 중국에서 1상, 2상, 임상 끝내고 예. 실제 성능이 좀 입증된 후보 물질을 그 베인 캐피탈하고 미국의 이제 바이오 주력으로 하는 VC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기술을 사오자. 그래서 사온 다음에 그 기술을 미국에서 상업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본사를 두는 독립된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카일레라예요. 예? 다시. 자, 중국에 있는 기술을 사와. 항서제약의 후보 물질인데 예. 이미 중국에서 임상 1상, 2상을 끝냈어요. 예. 효과가 좀 입증이 됐어. 예. 괜찮은 기술인데 어. 그래서 미국 베인 회사가 캐피탈하고 미국의 이제 VC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거 우리 해외 판권 사올게. 우리한테 팔아. 우리한테 그 물질을 팔아. 팔아. 그럼 니네는 여기서 그럼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져는 아니죠. 이제 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아니면 떨어져네. 지분으로 받는 그런 기술을 사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기술만 쏙 가져다가 이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라이센스 있는. 그런 회사요. 아까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카일레라예요. 그러면 그냥 중국 기술이네. 그냥 그야말로. 네, 독립된. 근데 예전에는 뭐 보통은 큰 제약회사가 그런 그렇죠. 식으로 기술을 라이센스 인 해와서 우리가 할게 라고 하는데. 고생했어 하는데 어. 지금 기술을 사다가 회사를 아예 하나 세우고 거기 상장시키는 그런 페이퍼 방식이네. 컴퍼니 같은 걸 만드는 거네. 일종의. 근데 페이퍼라기보다는 사온 다음에 여기에서 임상 나머지 하고 개발 완료하고 상업화하고 그런 식으로 제조해서 완전히 미국 야,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많이 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다. 워렌 버핏 아저씨가 요즘 주식시장이 자꾸 카지노 돼가고 있어요 하는 그런 얘기처럼 원래 이거 임상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대형 제약사 아니면 뭐 그죠? 구경도 못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맞아요. 그냥 갖고 와서 우리 종잣돈으로 좀 하다가 상장돼서 상장시켜서 또 계속 연구개발하면 돈 걱정은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과거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이런 곳들이 예. 중국에서 그런 유망한 후보 물질을 사오는 구조가 많았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은 어려운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이놈들이 중국의 기술하고 손을 잡아? 야, 너네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되냐? 하면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대형 제약사들은 그런 그쵸?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정부 사업 이런 참여에도 너네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쪼갠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중국의 신약 기술을 유망한 중국의 후보 물질을 골라서 사와서. 해외 판권 가져오고 미국의 회사를 세우는 방식. 근데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오 뭐 쓰면 안 된다. 무슨 금지법 내지 않았어요? 그 금지법 그러니까 중국 얘기- 바이오랑 계약하면은 맞아요. 안 돼. 맞아요. 다 미국 거만 써. 특히 중국 거는 안 돼. 그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특정 기업을 타겟을 해서 그 법을 만들어서 예. 이제 발효를 했는데 네. 그 기업의 리스트까지 이름을 이제 올리기도 했다가 근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유예 기간을 준 것도 있고 기업을 특정하지 않고 범위를 좀 이렇게 추려놓은 그런 상태기는 해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 지금의 이런 그 카일레라 같은 회사 그런 형태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뉴코라고 해요. 뉴코. 뉴코? 뉴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신분 세탁 같은 그 진짜 새거 뉴에다가 CO 해가지고 뉴코라고 하는데 네. 좀 신분 세탁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야 그렇게 혁신적인 신약이면 중국 회사가 직접 미국에 가서 팔면 그렇죠. 수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네. 혁신적이면 근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우회로를 만든 것 왜일까? 그거는 뭐 이거 하나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패의 역사가 좀 있어서 그래요. 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2022년 중국의 이노벤트라는 회사가 만든 면역 항암제를 일라이 릴리가 들고
FDA에 갔어요. 예.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왜? 이유가 뭔가 하니 야 이거 중국 데이터만 있잖아. 미국 인구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이 없잖아. 그거 해야지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른 회사의 이제 거절 사례들도 미국 환자의 비율이 최소 몇 %는 돼야 된다. 뭐 20%는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잣대를 세우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중국 거만으로는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약이 동양인한테 잘 듣는 약이 서양인한테 안 듣기도 하고 맞아. 그런 그것도 경우가 많고. 있어요. 흑인한테만 잘 듣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이거 저 포트폴리오 잘 맞춰와야 된다고 원래 그러더라고요. 그 예. 인구의 다양성을 좀 갖춰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요 기사를 또 하나 월스트리트 저널 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시절의 얘기인데 예. 노바티스가 중국의 그 베이진이라는 회사의 면역 항암제를 가져와서 FDA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도 훌륭했고 노바티스라는 글로벌 빅파마 큰 회사가 이제 뒷배로 있으면서 이렇게 내세운 건데도 승인을 무기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는 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중국 공장에 가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려면 제조가 제대로 되는지. 근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갈 수가 비행기를 없다. 탈 수 없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이 원래 예정보다 한 20개월, 2년 정도 늦어진 다음에 승인을 겨우 받았어요. FDA가 중국이라서 더 까다롭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외국에서 뭐 오는 거는 다 저렇게 보는 걸까요? 그게 약간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기도 한데 네. 우리가 지금 이 사례만 보면 야 중국 데이터만으로는 미국 시장 못 뚫는 건가? 중국에 약간 이름이 묻어다 있는 예. 거는 어떤 좀 정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좀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건가? 예. 그렇게 하기는 단정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중국에서 개발한 약은 아까 이 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다시 임상도 해야 되고 그 절차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약들도 사실 비슷해요. 비슷하다. 미국 시장 진출에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죠. FDA 참 까다롭다라는 거고요. 정확한 뉘앙스는 이제 중국 제약사가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중국 제약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파이팅 해가지고 그래 뭐 FDA가 까다로우면 얼마나 까다롭겠어 하면서 직접 다 임상까지 미국에서 다 해서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해요. 예. 있네. 2024, 2025 다 있네요.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트럼프 집권 중국이라고 전이지만 여기 중국이라고 써 있는 요즘은 없나 봐. 회사들이 예. 다 단독으로 이제 드립을 해가지고 FDA 허가를 받은 항암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미국 시장이 중국에 비해서 심사도 좀 까다롭고 미국에서 임상하는 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한 30-40% 정도 더 들어요. 그래서 비싸니까. 예. 중국 회사들이 조금 주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본이 그래도 보니까 이 중국 기술 괜찮은 거라. 그래서 저 식당 괜찮으니까 그럼 주방장만이라도 미국에 데려오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카일레라,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카일레라 같은 뉴코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압도적인 개발 인프라로 기초 닦은 다음에 미국 법인으로 환승해서 미국 규제를 뚫는 거죠. 예. 근데 뉴코 모델은 그러면 꼭 중국 제약사랑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한국 제약사랑도 하고요. 일본과도 하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한테 다 열려 있기는 한데 예. 지금 이제 최근 중국 제약사들이 유독 약진을 하고 있다. 이 뉴코 그러니까 모델에서. 저거는 미국이 유독 중국을 싫어하는 바람에 중국 그 제약사나 중국의 기술이 이런 편법을 쓴다가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많은 후보 물질들은 미국이라는 장벽이 원래 좀 높아서 고생들을 하는데 그래도 중국의 약들은 나름 너무 좋아서 너무 탐나서 미국의 바이오텍이나 미국의 VC들이 자꾸 사와다 꽂고 항공시키고 하는 바람에 투자자들도 야 오히려 중국 묻으면 좀 괜찮다야. 오히려 그런 상황입니다라는 얘기네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화면 보시면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중국의 그런 신약 기술에 이걸 다 쫓아다닐까? 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거든요. 중국 잘한다는 얘기네. 잘한다는 그러네. 얘기예요. 그게 오늘의 바이오. 주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약진을 하는 데는 이유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있다. 오늘 얘기를 예, 해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왜 잘하는지. 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우리가 많이 써요?
우리가 그 신약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려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잡아야 돼요. 네. 그리고 돈도 많이 한 들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도 들어요. 야근 수당 줘야 되고 휴일에 다 쉬어야 되고 하니까 시간 많이 걸리지. 수천 원 들어서 만들면 다행이지. 중간에 빠그러지면 맞아요. 그게 꽝이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 개발하면 임상 1, 2, 3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임상이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도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임상에 어떤 물질을 쓸 것인가 하는 후보 물질을 추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만 가지 데이터 중에 예를 들어서 위암의 표적에 맞는 이 후보 물질이 뭘까? 그거를 데이터에서 추려야 돼요. 노가다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하는 인적 물적 자원, 그 데이터 플랫폼이 엄청나게 잘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결과로 나오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는 어떤 표냐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요? 아 밑에 네. 화면 보니까 잘 보이는구나. 네. 이 표는 중국과 미국의 임상 시험 속도와 규모를 비교한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항암제와 비만약으로 구분을 해뒀는데 이게 위쪽부터 보시면 동그라미잖아요. 이 동그라미 하나가 한 달을 의미해요. 근데 왼쪽부터 임상 1상, 2상, 3상인데 동그라미의 줄이 짧을수록 동그라미가 적을수록 환자를 빨리 모아서 임상을 빨리 시작했다. 아, 저 라는 뜻이 돼요. 환자 모으는 것도 사실 저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환자 모으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 클리닉을 다니면서 환자를 모으는 거랑 진짜 대형 병원에서 대규모로 쫙 모집하는 거랑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뭐 대형 병원이 당연히 빠르겠죠. 그렇게 맞아. 그렇게도 그렇고 무슨 말기암에 적용하는 그런 약은 말기암 환자를 찾아야 되는데 말기암 환자만 많이 찾아야 되니까. 말기암 환자들은 됐어 이제 다 싫구나 우리 호스피스 가기로 했는데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렇고 근데 중국은 그런 약을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도 환자들이 꽤 많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약 안 쓰는 환자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기 좀 어렵지. 네, 그래야 미국에서는. 더 결과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네. 저거 동그라미가 기간이군요. 기간. 네, 기간입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한 달. 한 달. 네, 그래서 이 환자를 그러니까 항암제 임상 1상 보시면 미국은 17.5개월이 걸려요. 예. 환자 모아서 임상 시작하는데 중국은 9개월도 안 돼서 끝나요. 거의 절반이네. 네. 임상 시험 속도가 이렇게 거의 미국보다 2배 정도 빠르죠. 예. 그리고 비만약 볼까요? 여기 비만약 보시면 중국은 1상에서 3개월이 채 안 걸리는데 미국은 8개월이 좀 안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2상, 3상 되면서 시간 격차가 좀 줄기는 하는데 그렇긴 하네. 또. 그런데 지금 1상에서 이렇게 빠르게 결과를 내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장 선점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요. 네, 기회가 높아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하여튼 이거 해보자 그러면 즉각 오케이 잘하나 보지. 이거 좀 실험해 봅시다. 약 좀 드시고. 뭐 임상 환자 어. 모집합니다. 모집하면 그걸 잘하나 봐. 그리고 이게 아니 뭐 15억 중에 모집하니까 10억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임상의 속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 미국의 머크사 있죠. 머크사가 암 치료제 키트루다라는 거를 임상했던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신약 개발할 때까지 한 10년, 15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키트루다는 임상 1상부터 승인까지 딱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야, 어떡해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임상 1상부터 환자를 1,200명을 모집해가지고 데이터를 순식간에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암 환자들을 다 모집했고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된 실험을 할 수가 있었고 2상, 3상에 그래서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이 수라는 거죠. 처음부터 많이 모아야. 네, 그래서 근데 중국이 지금 이 물량 공세를 거의 시스템화를 해가지고 국가 단위로 하고 있어요. 중국은. 요거 이 표도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임상 시작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중국이에요. 2009년만 해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나라가 2017년부터 좀 점프를 하더니 2024년 되면서 미국 턱밑까지 지금 따라왔어요. 임상 시작 비중이. 유럽은 뭐 이미 한참 전에 제쳤죠?
근데 2017년에 이게 확 점프를 한 거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쳐 말씀드리면 임상 돌입한 회사 숫자가 저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회사 2017년 그다음에 2018년 이맘때부터 중국 정부가 이 신약 개발 속도를 좀 높여야겠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카피하게 나라라는 오명이 있었다. 우리도 이제 신약 개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내놔요. 뭐 예를 들어서 임상을 시작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보고서 써서. 그러면 보통은 이제 승인 받는 데만 1년 넘게 원래는 걸렸어요. 그런데 2018년인가부터 해가지고 60일 묵시적 승인이라고 예. 해가지고 신청 접수하고 나서 60일 안에 규제기관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통과된 걸로. 그 자체로도 임상 그냥 된 시작할 걸로?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대답 거예요. 안 해준 너희 잘못이지. 아니 그냥 한 거로 치는 거예요. 딴지 안 걸어 지금 뭐 할 말 없는 거구나 하고서는. 근데 그마저도 이게 30일로 줄었다가 다음 주부터인가 이걸 20일로 또 줄인다. 검토 기간이 단축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FDA가 30일인가 그런데 야, 그거보다 미국보다 짧게 하겠다. 진짜 적극적으로 밀어줬구나. 그런 중국 거죠. 정부가. 다시 이 표로 돌아오면 자 이제 아래쪽에 이 알약 모양 한번 보자고요. 이 알약 모양은 하나가 전체 임상 시험 건수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예. 그러니까 알약 하나가 100건을 의미하죠. 100건. 근데 항암제 지금 일상 보시면 중국은 알약 모양이 엄청 빽빽하죠. 저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다. 1,500개 넘었네. 1,500건이 넘는 와.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예. 미국은 800건 정도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죠. 근데 요즘에 핫한 또 비만약 보면 중국은 3상 단계로 갔을 때 50건이 넘는데 미국은 17건에 그쳐요. 야, 저거 보니까 2상 3상 봐도 중국이 뭘 하여튼 개발하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많네요. 미국보다. 근데 사실 제약산업,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글로벌 넘버원, 글로벌의 선두를 이끌고 가는 건 그냥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두 주자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두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른 신약 실험을 하는 실험실이 되고 있다. 야. 그런 얘기로도 이건 해석을 할 수가 장난 있죠. 아니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리고 빨리 시도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초기 임상 점유율 비교표예요. 그러니까 예.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임상 1상, 2상 중에서 특정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5년 중국이 중국이 40% 정도 되죠. 미국이 33% 정도로 역전됐어요 지금. 2016년 정도만 해도 이게 미국이 거의 뭐 절반 수준이죠. 중국은 거의 8%, 미국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최근 10년간 아주 약진을 했네요. 중국이. 약진을 했어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근데 이런 결과들은 정부가 뭐 정책을 유연하게 해줬다고 해서 아니면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예. 뭐 인구를 무기로 임상에 참여할 환자들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해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걸 다 핸들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다는 게 또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 하이구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다를 건너온 거북이 이걸 뜻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전문직으로 좀 어느 정도 종사를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오는 인재를 말해요. 하이구이. 근데 중국 정부가 한 2008년부터 해외 대학 연구소나 아니면 뭐 화이자, 노바틱스 같은 그 글로벌 빅파마에서 10년, 20년 이 정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은 중국 인재들에게 야, 고국으로 돌아와라. 정착금, 연구비, 주거 혜택 다 제공할게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해. 실패해도 괜찮아. 해봐. 이러면서 불러들여요. 유인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서 들어온 역시 사람들이 돈이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그런 사람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예. 그곳의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어떤 글로벌의 임상 설계 같은 이런 부분에도 정통한 인력들이니까 그런 인력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중국의 신약 개발 수준이 좀 글로벌 표준에 어느 정도 다시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됐어요. 그런 배경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완전히 압도적인 힘들지. 신약 개발 속도라는 메리트에 정부의 규제 완화 네, 플러스 중국 기술을 사다가 미국의 회사를 만드는 유코가 지금 인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규제 회피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글로벌 빅 파마들이 후보 물질 사왔다고 했는데 예.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고, 아까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법 있죠? 예 바이오 그게 무슨 액트 생물 뭐 보안법이에요. 바이오 어쩌고 액트인데 네,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법인데, 여기 밑에 제가 형광펜 해놓긴 했는데 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법안 설명이 뭐냐면, 연방 자금을 받는 기업이 외국 적국과 관련된 회사의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는 거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국의 우시앱텍이라고 하는 그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을 타겟으로 만든 건데, 예. 그 우시앱텍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제약사들하고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얻은 기술이나 기밀, 뭐 미국 환자들의 유전체 정보 이런 거를 그 데이터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네, 예. 이 회사가 중국 정부 프로젝트도 알고 보니 참여하고 있고 군 관련 행사 후원도 하고, 야, 이 회사 알고 보니까 중국군을 돕는 핵심 기업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정보를 얘네가 가져가서 생물학적 무기나 아니면 감시체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앞으로 우시앱텍 같은 회사랑 같이 일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넘버원인 항서제약이 자기 이름 걸고 미국 FDA 승인 좀 해주세요 해도 더 까다롭게 보고,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 카일레라처럼 미국 법인이라는 옷만 새로 입히면 예. 그 FDA 승인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야, 그래도 중국 약 믿을 수 있냐? 그 뭐 예. 카피약만, 그 제네릭만 그렇게 하던 회사인데, 예. 아니, 나라인데. 그랬을 때 이 표를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 표는 뭐냐면 중국의 그 아웃 라이센싱이라고 해가지고 후보 물질 이렇게 파는 거죠. 예. 신약 기술 수출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이 신약 기술 수출을 얼마나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냐. 저 비중이구나. 네. 저기도 또 급증이네, 급증. 근데 2021년을 기점으로 좀 급격하게 비중을 넓히더니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신약 기술 거래에서 예.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3분의 1이요? 네, 이거는 표의 제목이 중국이 신속 심사에서 유럽을 제쳤다. 라는 제목인데, 이 표는 이제 신속 심사 지정 건수로 미국, 유럽, 중국을 비교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신속 심사 같은 게 뭐냐면, FDA 같은 그 규제 기관에서 아니 이 약은 정말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우수하고 예. 이거는 빨리 승인을 해줘야 되는 물질이다 정말, 또는 이건 진짜 시급한 질병을 다루는 거니까, 아니면 기존 치료제보다 정말 유망한 성능을 보일 것 같으니까 그 혁신적인 신약의 지정에서 쇼컷을 해주는 예. 그런 신속 심사가 그런 건데, 그렇게 인정해준 게 그 해에 몇 건이었냐로 지금 그래프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연간 100건으로 압도적인 1인데 최근 추세를 보면 조금 소폭 하락한 정체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2024년 수치로 보면 중국이 33건으로 유럽의 28건을 앞질렀어요. 저거는 그냥 애매한 신약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전 세계 규제 기관에서 빨리 신속 심사로 지정된. 근데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미국의 경우에 그 FDA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예. 그 심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면 최종 승인율이 되게 높아져요, 확률이. 성공률이. 그래서 그 FDA 그 기록을 보면 1년에 승인한 약물 중에 절반이 좀 안 되는 약들이 다 이 신속 심사 제도를 거쳐서 온 약물들이에요. 예. 그럴 정도로 성공률이 되게 높아서 이게 유럽을 중국이 제쳤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속도도 빠르니까
글로벌 자본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싸워도 미국하고 중국이 결국에 돈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효율적인 길을 따라가는 법이잖아요. 싸우면 누가 싸워? 트럼프 혼자 저러는 거지. 아무도 안 싸워요. 진짜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약을 들고 와서 미국 법인 세우고 미국 투자자 붙이고 미국 시장에서 임상 이어가고 미국에서 상장하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빅파마 같은데 매각을 하겠죠. 엑시트하면서. 저 비결이 궁금하다 근데. 그러니까 저 채팅창에서도 폴 마이너님이 아무리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줬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가 있냐. 저게 매직인 거예요. 항상 저게. 저렇게까지 좋다고? 아니 정책적으로 밀어준다고 되면 다 정책적으로 밀지. 전 세계 180개국이 다 정책적으로 밀지. 와. 정책 이거는- 미는 게 뭐가 어려워. 이거는 그 제가 예전에 중국의 과학기술에 중국이 과학기술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냐, 얼마나 예. 오래전부터 키워왔냐, 그리고 뭐 AI 기술이나 이런 거가 뭐 특허 건수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올라섰냐라는 주제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에도 이 바이오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길러온 거죠. 거의 뭐 2008년 전 그때부터. 그리고 그래서 추세는 R&D는 가성비가 좋고 빠른 중국에서 하고 상장과 평가는 밸류 높게 쳐줄 수 있는 미국에서 비싼 하고. 미국에서 하는 게 이제 공식이 만들어진 그러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유는 결국엔 또 돈이겠죠. 그러니까 기술 팔아서 미국 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국 회사는 이제 뭐 현금 대신 지분 받고 올라탈 수 있는 일종의 공동 창업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카일레라 같은 회사도 황서제일 계약이 2대 주주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당장의 현금보다는 신설 법인의 지분을 좀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큰 차익을 상장 차익을 노릴 수 있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카일레라 말고도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캘리포니아에 또 본사를 둔 에이콘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3년 전 보도 자료긴 한데 당시에 그 임상 단계 자산의 글로벌 판권을 우리가 샀습니다. 신약 개발 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후보 물질이 뭐뭐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빨간 줄로 임팩트 테라퓨틱스의 독점 라이선스를 사가지고 미국 임상시험 신약 신청서 제출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임팩트 테라퓨틱스가 바로 이 항암 물질을 개발한 중국 회사예요.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한 논리가 있죠. 가장 비용 효율적인 R&D 중국에서 하고 밸류 높게 쳐주는 상장 평가 이런 거는 미국에서 하고 그 두 시장을 연결하는 구조에 베팅을 하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고 R&D 인 차이나로 바뀌는 그런 그러네. 추세인데 그러네.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림에 아이고 또 붉은색이네. 아니, 저 색깔까지는 괜찮아요. 저기까지는 괜찮아요? 중국이라 어쩔 수 뭐 없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이 다른 보시면 색깔 막 섞어서 쓰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한다니까. 저것도 물론 의심은 들어. 왜 항상 저 레드 라인을 저렇게 그러나 근데 빨강 파랑 할 때 항상 저렇게 쓰길래. 근데 보시는 그림의 이 주황색 면적처럼 그 신약 비중은 중국의 신약 비중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산 DNA하고 미국 자본이 결합한 뉴코들 사이에서 예. 또 생존 방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우리도 사실 뉴코 많이 그러게. 고민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중국에 비하면 조금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했죠. 중국 기반의 뉴코가 리스크 왜 없겠어요? 근데 저기 보라색이 코리아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 그래프 좀 봅시다. 저게 뭐죠? 이거는 신약 개발, 신약 개발에 돌입하는 네. 신약 개발, 신약 비중이라고 하면 신약들의 됩니다. 비중. 네. 매년 우리나라는 뭐 한 전체 한 5%에서 10% 사이네. 100개 중에 한 너댓 개 정도가 우리나라 거네. 네. 옛날에는 저것만 해도 야, 저 우리가 이름 올렸다 뭐 그러지만 그랬는데 또 저렇게 보니까 존재감이 잘 없네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한 이제 뭐든지 한 10위권은 다 되니까
야야 영국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만해 뭐든지. 예. 야 우리도 들어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의외로 일본도 많이 작아졌네. 일본이 네. 약간 일본이- 제약 강국이라고 원래 맞아요. 그랬었는데. 일본이 뭡니까 누리끼리. 네. 누리끼리. 노란색. 음. 근데 일본도 뉴코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저게 참 쉽지 않아 저게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하고는 있지만 예. 리스크는 있다. 앞에서도 그 생물보안법처럼 미국 정부가 이미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굉장한 위협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분명해졌고 그러겠네. 외국 자본이 들어간 이런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음. 안보 심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또 중국 자체에서도 우리의 진짜 핵심 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좀 지연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미국 현지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뭐 앞에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 논문 같은 걸 보면 예. 임상 시험 대상에 대한 그런 중국의 다양성, 인구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암 치료제 같은 거는 미국에서 임상 시행을 막상 해보면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아 중국에서 시작된 거. 네, 그런 걸 지적하는 논문이 있어요. 뭐 네. 미국은 워낙 다양한 인종이 있으니까. 엄격하게 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러니까 인종이 인구가 좀- 다르니까. 인종이 좀 다르니까 다르니까. 다르고 나면 안 맞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처럼 그런 투자를 쫓아가는 흐름이 멈추지 않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조들이 단순히 어떤 투자 기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제조업 볼 때도 미국 브랜드인데 옷 택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약 산업도 그렇지. 글로벌 분업으로 재편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연구 개발, 미국 상장 상업화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그렇게 되는 게 맞아. 저게 되는데 저거는 싼 인건비로 그냥 밀어붙이면 저렇게 되더라. 야, 그렇지. 중국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 저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중국에서 리스크를 안고 날밤 까는 인재들이 존재해야 저게 되잖아요. 존재하고 이게 모든 게 저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도 있고 정부의 규제도 풀어주는 것도 있고 돈도 있고 인구도 많고 뭐 모든 게 쫙 갖춰진 것 같아요. 중국은. 근데 갖춰졌으면 2000년 초에는 왜 안 하다가 그때도 갖춰졌을 텐데 인구도 그때도 많았고 그때도 정부도 있었고 그때도 제네릭 열심히 정부 했죠. 정책이 없었나 봐. 제네릭 열심히 했죠. 표에는 2015년에 중국의 그 드럭 리덕션 뭐라고 써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제약 규제 규제가 완화가 다시 그때부터 2015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2015, 2017, 2018 이때가 거의 뭐 개혁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봐도 되죠. 제약을 찍고 중국 정부가 네, 제약 산업을 네. 키워야겠다고 찍고 네. 이런저런 규제를 풀어주고 네 맞아요. R&D 보조금도 주고. 네, 그랬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게. 중국이 제약 산업에서 엄청 무서운 존재로 뜨고 있네요. 네. 미국도 위협할 정도의 그런 느낌인데 저 정도면? 맞아요. 그리고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한 거를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이 사가요. 네, 되게 많이 사가고 의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 외신에서 제약 관련 기사를 보면 중국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네. 근데 제약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국민 안전은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약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 약간 위험해도 일단 실험해. 저희 임상 보고서 갖고 왔습니다. 심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사실 임상이야 지들이 알아서 했겠지. 근데 우리 공무원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야. 야. 뭐야. 야 국민이 뭘 못하냐? 너 이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라고 이딴 식의 임상을 해? 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네. 저 쌓아놓고 갑니다. 2주일까지 연락 없으시면 저희 바로 시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야 진짜 잠깐 그런 거예요. 난리도 나는 어, 거지. 그런 거야. 임상하다가 갑자기 배탈 났어요.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안면 인식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요. 중국이 안면 인식 야 괜찮아 그냥 다 그냥 해. 너 시키야. 그런 거 다 허용하니까 안면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대잖아. 약간 중국 약간 그런 건 있는 건 네, 있는 거야. 그런 건 있죠. 있는, 네. 그러니 그랬다. 저게 선진국에서는 일수록 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게 네. 그죠? 민주주의일수록 더 안 되고. 야 진짜 네. 무섭네. 중국은 무섭다. 자, 그렇다. 중국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예. 그러네. 네. 예.